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된 배준표라는 인물은 북한 태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배준표,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파헤쳐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8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전현직 대통령의 탄핵 공작에 있어서 좌파들의 수법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싶을 정도로 공격 수단이 매우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서원 씨가 국정 관련 문건을 받아보기 위해 사용했다는 태블릿 PC 시나리오는 JTBC가 조작한 허위 날조 증거였다라는 점에서 현재 발가락으로 쓴 것 같은 홍장원의 메모장 또한 같은 조작 수법으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은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나체 그림과 합성해 그걸 또 국회의사당 내에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이 그딴 짓을 벌인 이유는 박 대통령이 호텔에서 누구누구랑 잤다라는 유언비어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호도하려는 행위였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웠던 건 표창원은 경찰대학 교수 출신으로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의 범죄를 분석하는 게 전문이었던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 얼굴로 누드 그림을 제작해 국회에 전시를 한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어김없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다가 완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을 해준답시며 온라인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준표라는 인물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틀어놓고 사용하기까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좌파들은 어쩌면 이렇게 문란하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지 인간의 본능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합의하에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랑을 나눈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매번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범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저질스러운 짓을 한다는 것은 과거 운동권 시절 좌파 남녀가 한 공간에서 떼거지로 합숙하면서 생겨난 그 문란한 DNA가 좌파들에겐 아주 그냥 쏙쏙 박혀 있구나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듯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배준표 유튜브 채널인 배쌤 채널에 올라와 있는 딥페이크 영상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내 남편은 입 벌고 개구라왕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여사가 뱀의 품에 안겨 있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패션쇼 런웨이에서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팬티만 입고 돼지 한 마리와 함께 워킹을 하기도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이 갑자기 술을 마시는 장면도 있고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김건희 여사가 한 손에 술병을 든 채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지하철 내에서 걷는 영상도 있고 태극기가 그려진 기저귀만 착용한 윤 대통령이 한 손엔 술병을 다른 한 손엔 총을 들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영상 게시자인 배준표는 윤석열 입벌구 구라왕 계엄령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곡을 바친다라며 윤석열 계엄령 트라우마 때문에 극심한 불면증, 안구건조증, 두통,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는 제 마음과 몸을 자가치유하기 위해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통제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준표는 노르웨이에서 거주한 지 오래됐고 현재도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계엄령 트라우마 때문에 극심한 불면증과 안구 건조증, 두통, 하다못해 피부병까지 시달리고 있다는 이 소설 같은 말은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잠시 후 짚어보기로 하고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배준표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신속심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17일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저희 위원회엔 8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권리침해, 음란물,
허위 사실 등의 사안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 선례들이 제시된 게 있어 그에 준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정치인에 대해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이렇게 공공연한 건 처음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허위 조작 영상이고 대통령을 떠나 공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한 행위라고 개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든 악의적 영상이라며 사회 혼란 야기가 분명하니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이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발표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강력 대응에 나서자 탄핵 찬성 집회 주최 측은 해당 영상은 집회 주변 차량에서 재생한 것으로 주최 측과 무관하다며 발을 쏙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파 매체 한겨레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을 광주 집회 현장에서 송출한 유튜브 채널 PD는 행사 시작 전 5.18 광장 인근에 영상 차량을 세우고 시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브 노래 영상을 내보냈다며 자동으로 연관 영상이 재생되던 중 시민들이 해당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곧바로 다음 영상으로 내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지적하기 전까진 그 영상을 재생한 건 명백히 맞지 않습니까?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와 세트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발뺌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요. 여기서 또 상식 있는 애국민들과 좌파들의 수준 차이를 비교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집회 현장엔 음악적으로 실력 있는 2030 청년들이 직접 만든 노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드럼통 타이거라든지 오른손이 만든 노래들을 보면 가사부터 영상까지 매우 건전할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을 AI로 가져다 썼더라도 옷을 다 갖춰 입고 춤을 추는 게 전부입니다. 가사 같은 경우는 실제 사실로서 드러난 사건이나 좌파들이 직접 내뱉은 말들로 노래를 만드는데 좌파들은 일국의 대통령 얼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옷을 벗겨버리고 가사도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소설처럼 쓰고 좌파 가수 노래를 집회에 사용했다가 그 가수들이 미국 CIA에 신고당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고달퍼지다 보니 이제는 사용할 노래가 없어서 딥페이크 범죄자가 만든 노래를 가져다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변함없이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좌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린 배준표라는 인물은 좌파인 건지 간첩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 건지 도무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배준표는 심리치유 에세이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한국에 출간한 작가이기 때문에 위키백과에 배준표에 대한 설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워낙 업데이트가 빠르기 때문에 배준표 경력을 보면 벌써부터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준표의 출생과 국적입니다. 배준표가 태어난 곳을 보면 1976년 9월 17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고 국적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한 공산당의 공식 명칭으로 배준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탈북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현재 국적 또한 북한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설명을 듣고 여러분도 함께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준표가 운영 중인 온라인 다음 카페 마음치유를 위한 공간에 2006년 1월 배준표가 게시한 글을 보면 배준표 자신은 18살 때 극심한 정신질환,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대인공포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1년여간 친구 한 명도 없이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거의 차단하고 할머니하고만 지내며 밖을 나가지 않았고, 배준표는 자신의 상태를 히키코모리, 즉 폐쇄증후군이라고 자가 진단합니다. 1년여간 사회와의 접촉을 거의 차단한 채 자신이 고작 했던 것은 사람들과 접촉 없이 일할 수 있는 신문 배달이 전부였고, 당시 강원일보에서 신문 배달을 아주 잘한다고 자신을 신문 장학생으로 뽑아주시고 장학금을 받을 때 신문에 실린 사진이라며 당시 신문에 실린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춘천소년 선도협의회가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신문 제목을 보면 배준표는 어린 시절 강원도 춘천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07년 배준표는 청소년 시절 극심한 정신질환을 겪으며 자가치료를 통해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까지 자신의 실제 경험과 치유법을 담은 책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출간합니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배준표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청소년기 극심한 사회공포증,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수년간 앓으며 고등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로 1년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정신질환 자가치료 후 부모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지원 없이 막노동과 알바로 돈을 모으고 일본으로 떠나 와세다 전문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으며 그 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유학, 현재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노르웨이 여인의 남편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며 노르웨이 스타텔레에 거주하고 있다. 아내인 카리는 청소년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식이장애, 우울증, 사회공포증으로 정신병원에 1년 반 동안 강제 입원해 있었는데, 정신질환 완치 후 마음이 아픈 환자분들을 상대로 심리치료와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다라고 네덜란드 사람인 아내에 대한 소개도 덧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배준표가 일본어를 전공했다는 일본 대학은 일본 내 대학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와세다 대학교가 아니라 와세다 전문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전문대학교, 이런 식의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또한 유학했다는 말만 써놔서 오슬로 대학교를 실제로 졸업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배준표가 수년간 꾸준히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노르웨이 여성과 결혼해 아이 3명을 낳고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키백과에서도 배준표가 최근에 출간 개정판에 의하면 현재 노르웨이에서 교사 및 온라인 상담가로 활동 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배준표가 쓴 책의 개정판은 201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좌파 매체 한겨레가 2010년 배준표의 책을 기사로 내보내 홍보를 해줬습니다. 2010년 3월 12일 한겨레 문화면에 실린 또 다른 나를 인정하는 치유의 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드라마 작가 이혜원이라는 사람이 배준표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국 생활 중에 만난 섭식 장애를 가진 한 노르웨이 여성을 그 고통에서 끌어내어 많은 갈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게 기사 내용인데, 이 기사에서도 역시 배준표의 청소년기부터 결혼하기까지의 내용만 있을 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유년 시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심리사회적 장애인 언론 미디어 마인드 포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에 실린 배준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한 후 3명의 여자를 거치며 살았고 3명의 새어머니를 자기 의지 없이 받아들여야 했고, 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폭력의 무방비인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는 내용이 나올 뿐 여기에서도 역시나 북한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배준표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심리 상담을 해주고 아동 상담을 해줄 자격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제가 사회공포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을 앓던 당시 제 내면에는 세상의 창녀들을 다 구원하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말합니다. 사이비 종교에서는 신도들이 내면의 소리에 따라 교주와 그룹 섹스를 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신질환이 치유가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배준표 당신의 내면의 소리는 대체 어떤 소리였던 건가요?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내면의 소리인데 배준표 본인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내면의 소리라고 주장하겠죠. 그렇다면 배준표는 정신병이 치유된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한국은 물론 노르웨이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준표는 노르웨이에서 23년째 살면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학교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배준표는 그의 아이들은 물론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준표는 노르웨이의 정신병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 세계의 정신병원이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빨리 망해서 세계 모든 정신병 환자들이 약물과 강압을 행하는 정신병원보다는 인권 중심의 정신치유센터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렇게나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 부부의 인격을 훼손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나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소름이 끼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은 배준표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배준표는 자신의 첫째 딸 리나에게 바치는 시에서 학교가,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너를 강요할지라도 그 요구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로지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답게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유가 제한된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배준표가 20년 넘게 살고 있는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으며 취약국가 지수는 최하위인 대표적인 청렴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딸에게 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배준표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을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진을 보니 딸이 혼혈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렇게 예쁜 딸을 두고 여성인 김건희 여사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참 참담한 사건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출생은 확실히 북한이고 국적은 아직까진 미스터리한 배준표는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해외 거주자이고 한국인이 아니어서 경찰이 순조롭게 국내로 강제 소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현재 국적이 북한 사람인데 북한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 노르웨이에서 살 수는 없는 만큼 국적이 미스터리하다라고 한 것인데요.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제가 이 사람에 대해 더 찾아보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즉시 후속 보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들레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노르웨이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한국의 정치, 사회, 가정, 학교는 그 자체가 곧 사이비 종교야.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한국의 정치, 사회, 가정,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사이비 종교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너무나 똑같거든.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